도로 위에 흩어진 핏물과 깨진 유리 파편, 그리고 20년간 봉인된 비밀이 피처럼 터져나오는 밤,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오가고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모든 것을 뒤바꿔버립니다. 쌍둥이 자매의 운명이 바뀐 그날의 비밀이 마침내 폭로되는 순간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밤중 도로 위로 피투성이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붉은 핏물이 무자비하게 번져나가고 차가운 달빛 아래 깨진 유리 파편들만이 섬뜩하게 반짝입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어놓고 20년간 철저히 봉인되었던 금기의 비밀이 마침내 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곁에는 깨진 휴대폰이 떨어져 있고 그 속에서는 잃어버린 딸이라는 누군가의 음성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 얼굴에는 마치 악마처럼 섬뜩한 만족감이 번져 있었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재앙의 서막을 고하며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남자의 입에서는 마지막 숨결처럼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년 전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걸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와 함께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흩어진 핏자국들이 말해주듯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져가고 어둠 속에서 웅크린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완성이 될 이 밤, 과연 새벽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끔찍한 사건을 아직 모르는 지은호는 이 지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제안한 동업에 대해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증부터 하자. 단 5글자였지만 그 한마디는 지역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역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은호의 시선에서 예전과는 다른 냉정함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준 건가? 은호 역시 내심 착잡했습니다. 지역에게 차갑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스며들던 미묘한 설렘과 따스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거리감만이 남았습니다. 지역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시각 집을 나간 지강호를 찾아 헤매던 정순이와 지은호는 마침내 홍대의 한 고깃집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있는 강호의 모습에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죠. 강호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강호는 손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누나 왜 여기까지 와요? 강호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려 하자 그는 한 발 물러섰죠. 집에 가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강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누나가 태어났을 때 병원 기록이에요.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과 함께 한 아이는 입양 보낸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죠. 누나가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누나만 혼자 아파해야 했는지.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전 누나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호야, 은호는 우리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20년을 함께 살았잖니. 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의 손을 잡았죠. 강호야, 미안해. 내가 이 가족의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누나.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도 아무 말 안 한 채 누나 혼자 아파하게 둔 게 너무 미안해서 전 그냥 도망쳤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법입니다. 한편 박성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따스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약속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습니다. 은호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성재의 다정한 목소리에 은호는 잠깐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이지혁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질투와 불안감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밀어낸 사이 성재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죠. 하지만 지혁은 그 감정이 질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성재와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지혁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은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분명 은호를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밤이 깊어갈 무렵 참을 수 없었던 성재는 지혁을 따로 불러내 쌓아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지혁. 넌 도대체 언제까지 은호를 혼자 울게 만들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절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따져 묻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은호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그럼 왜 은호가 나와 있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친구라면 축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성재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친구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었죠.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죠. 바로 그날 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딸 박영나를 재벌가와 연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나에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영나는 겉으로는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나에게는 어머니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자신의 꾸민 그림 전시를 준비하며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캠퍼스 앞에 서면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그림으로 인정받고 싶어. 영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 영나의 곁에는 언제나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지환은 영나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조용한 위로를 건네주었죠. 하지만 그날 지화는 우연히 영나의 태블릿에서 이상한 메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메일의 제목은 잃어버린 딸 마이너스 쌍둥이 출생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순간 요동쳤습니다. 쌍둥이. 영나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그 자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환은 메일을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그때 영나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충격적인 내용이 맴돌고 있었죠. 영나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고. 그럼 그 자매는 누구지?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거야? 지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영나와 지환의 은밀한 동행을 눈치챈 고성희는 점점 불안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며 경계했죠. 지환 씨, 내 딸 곁에서 한눈 팔지 말고 본분만 지켜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나를 진심으로 아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영나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환의 대답에 고성희는 더욱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현재의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환은 마침내 태블릿에서 본 비밀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며 긴장된 목소리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형,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꼭 만나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지환의 다급한 음성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어쩐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감하기라도 하는 듯했죠. 적막한 도로 위로 지환의 오토바이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뜩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약속 장소를 향해 달렸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시커먼 승용차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한 번 없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 검은 승용차가 지환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요란한 굉음과 함께 지환의 몸이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공중에서 나뒹구는 지환의 몸, 산산조각 나는 오토바이,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핏방울들. 지환의 휴대전화는 충격으로 깨져버렸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딸이라는 녹음 음성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는 곧장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지환은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죠. 그의 흐려져가는 시야에 마지막으로 어른거린 것은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응급실 복도에는 피냄새와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실려온 지환을 보는 순간 이 지역은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급히 달려온 김다정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굳어선 채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지역아, 완이가 깨어날 수 있을까? 평소 든든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토록 힘없고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수술실의 빨간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길고 긴 기다림이 계속되었죠. 복도 한켠에서는 간호사들이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위험하다던데. 의식불명 상태래요. 그 시각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박영란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검은 승용차가 지환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모습을 모두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차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익숙한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병원에 달려온 고성희는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라며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왠지 모를 이유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슬쩍 몸을 피했죠. 이런 영나의 반응을 지켜본 박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영나가 왜 어머니를 피하는 걸까? 혹시 이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성재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병원 복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환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지환은 죽음의 문턱을 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20년 전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지은호 언니가 제 쌍둥이 언니예요?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20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딸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끝내 고성희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지은호가 내 쌍둥이 언니야. 널 위해서, 널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애를 버렸어. 고성희의 고백이 복도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죠. 복도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자매가 바로 영나라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이었죠. 내가 버려진 아이였구나. 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왔던 의문이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죠. 박성재는 치를 떨며 고성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성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호가 얼마나 그 비밀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의 남편 진석도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진석은 자신이 20년간 함께 살아온 여자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의 모니터가 요란하게 경보음을 울리며 의료진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지환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심정지. 지금 심정지.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실 폭로로 술렁이던 복도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로 얼어붙었죠. 지역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완이는 안 돼. 고성이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에 시선 속에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나는 영나를 위해서 그랬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호를 바라보는 고성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고 고성희조차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환자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환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의 안도와 환희를 나누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와 뜨겁게 부둥켜 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까지 모두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며칠 후 홍대 고깃집에서 지강호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누나, 정말 미안해요. 누나 혼자 힘들어하는데 저만 도망쳤어요. 은호는 그런 동생을 힘껏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는 두 남매를 품에 안고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를 마침내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어떤 비밀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쫓는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거니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아파하지 마. 은호는 눈물 어린 미소로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지혁씨,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행복이 번져 있었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따스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놔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의 연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지혁과 은호는 이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